안녕하세요. 인디자인 기초과정 7차 시 도형과 오브젝트 활용.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려진 도형을 여러 개를 겹쳐서 조합을 하는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도형과 조합된 도형을 사용하시면 원하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저희가 정렬을 하거나 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준비하시고, 자, 용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왼편 상단에 있는 새 파일 단추 누르시고 페이지는 2개를 만들게요. 그래서 페이지는 2로 주시고 용지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A4 용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하시게 되면 2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페이지 패널을 확인해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1, 2, 2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자, 저희는 이 2개의 페이지를 가름선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펼쳐져 있는 스프레드 형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페이지를 1페이지 왼쪽 옆에다 붙이시려고 하면 페이지 패널 우측 상단에 있는 더보기 단추를 누르셔서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이라고 하는 것을 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를 선택해서 1페이지 옆에 왼쪽을 향해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딱 놓으시면 2페이지가 펼쳐진 스프레드 형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기본 도형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왼편 도구 상자에서 보시게 되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에는 사각형, 타원, 다각형이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 도구 고르시고, 사각형을 그리시는 방법은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하는 형태로 크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 상자가 떠서, 자, 가로 폭은 90mm에 높이는 50mm를 주게 되면 치수를 입력한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리는 기본 방법에는 드래그 방식과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우고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 2가지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도형에는 사각형, 타원, 다각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원도 고르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하는 형태로 타원을 그릴 수가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수치를 입력해서, 자, 50mm, 50mm 입력을 하시면 수치에 의한 정원이 만들어지죠. 자, 전체 선택해 볼게요. 단축키 Ctrl A 누르시면 전체 선택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다각형. 자, 도구를 오른 마우스 누르시면 바로 팝업 메뉴가 뜨죠. 자, 여기서 다각형 도구 고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임의의 크기로 여러분들이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서, 자, 치수 입력하시고, 자, 보시는 것처럼 면수라고 나오죠. 자, 면수를 3이라고 주게 되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각형은 옵션 안에는 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해서 면수를 5로 주시고, 여기 별 모양 인셋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셋 값을 저희가 한 50% 정도 줘가지고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마디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서 별 모양을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다각형 도구를 사용하시면 별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해서 지우시고, 위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모양인데 안쪽에 X 표시로 사선이 그어져 있는 프레임 도구가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도구는 이 프레임 안에 내용을 담을 때 써먹는 거죠. 도형을 그리든 프레임을 그리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불규칙한 임의의 형태의 도형을 그리실 때에는 펜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왼편 도구 상자에서 펜 도구 고르시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제일 위에 있는 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클릭해서 직선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디자인에서는 이렇게 펜 도구로 그리면 색이 안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기본 색상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 색깔이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편리하죠. 자, 그리고 선을 끊으실 때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바탕을 찍으시면 선이 끊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곡선 형태 한번 그려볼게요. 곡선을 그리실 때에는 클릭하고 다음 선분에 가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는 선분이 이 꼭지점에서 나온 핸들에 의해서 선분이 구부러집니다. 자, 그래서 자, 멀찌감치 가서 드래그 해보시게 되면 자, 제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부릴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곡선을 휘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곡선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 좀 주시면 보시기가 편하죠. 자, 선을 끊으실 때에는 선택 툴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키 누르고 빈 바탕을 찍으시면 선이 종료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펜 도구 안쪽에 보시게 되면 기준점 추가 삭제와 방향점 변환 도구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방향점 변환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방향점 변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정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직선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꼭지점이 있는데 자, 이 꼭지점을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성격이 바뀌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여기 꼭지점의 성격이 꼭지점 좌우로 직선이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꼭지점을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의 성질로 바뀌죠. 근데 반대로 곡선으로 되어 있던 꼭지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시 직선으로 바뀝니다. 꼭지점을 클릭만 하시면 직선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정점 변환 도구를 사용해서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드러운 부분을 각지게도 할 수 있고 자, 반절만 하실 때에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꼭지점으로부터 좌우 핸들이 나오는데 이 핸들 끝에 보면 동그라미 제어점이 있어요. 이 제어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반절만 꺾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펜 도구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특히나 일러스트레이터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쉽게 다룰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정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볼게요. 자, 펜 도구 안쪽에 보시게 되면 기준점 추가 도구나 삭제 도구가 있는데 기준점 추가 도구는 점과 점 사이에 새로운 정점을 추가하고 싶을 때 마디 위에를 찍으시면 정점이 추가가 돼요. 반대로 정점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꼭지점을 기준점 삭제 도구를 사용해서 꼭지점을 클릭하시면 해당 꼭지점이 제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은 선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수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를 그릴게요. 자, 그런데 이 사각형을 화살표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잘 보시게 저는 여기 기본 색깔 추가하고 자, 이걸 화살표로 바꾸려고 그러면 자, 왼편 도구 상자에서 기준점 추가 도구를 사용해서 자, 위에 꼭지점을 하나를 추가하고 자, 이 꼭지점을 제어를 하려면 직접 선택 툴을 사용해서 해당 꼭지점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 화살표 머리를 깔쿠리 모양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점을 추가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택 툴로 자, 여기 사각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왼편 도구 상자에서 기준점 추가 도구로 여기 선분 위에를 클릭을 해서 정점을 추가할게요. 그리고 아래쪽도 마저 집어넣도록 하기 위해서 정점을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정점을 옮기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흰색 화살표 직접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자, 원하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정점이 이동을 하죠. 자, 다시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 선택하시고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갈고리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아래쪽에 꼬리도 좀 다듬기 위해서 밑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해서 위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형태의 도형, 그 다음에 불규칙한 임의 형태의 도형, 그리고 그것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정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 툴로 해당 정점들을 선택해서 이동해 가지고 형태를 왜곡 변형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겹쳐서 조합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사각형 하나 하고, 자, 색깔 좀 넣을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하나 넣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를 전체 선택하고, 선택하시는 방법은 도구 상자에서 보시면 선택 도구라고 나오죠. 자, 이걸로 드래그 해가지고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하시면 되고, 자, 선택 도구는 복사 기능도 있습니다.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커서를 선택 영역 안에다가 넣으시고 Alt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복사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드래그 해서 원하는 물체 선택하고 커서가 선택한 물체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 자, 이번에는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물체 두 개를 선택하고 오른쪽 속성 패널을 보시게 되면 패스파인더라고 나오죠. 자, 이 중에서 합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더하기 클릭하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지죠. 자, 이번에는 빼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겹쳐있는 서로 다른 두 도형을 겹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빼기를 하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빼기 누르면 앞에 물체에서 뒤에 물체를 빼죠. 자, 다음 세 번째 거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옵션인 교차 영역 한번 해볼게요. 자, 교차 영역 만들어라 그랬더니 두 오브젝트의 겹친 부분만 남겨주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겹친 부분을 뚫어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자, 패스파인드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오버랩 제외라고 되어 있죠. 겹친 부분을 뚫어주는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구멍이 뚫리죠. 자, 제가 명령 취소하고 컨트롤 Z. 자, 여기 패스파인드의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면 오브젝트 제외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없어도 작업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면 오브젝트는 빼기의 반대예요. 즉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뺏는 게 아니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뺍니다. 자, 이면 오브젝트 제외하면 보세요. 뒤에 거에서 앞에 것이 빠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패스파인더를 사용하시면 여러 개의 물체를 한데 겹쳐놓고 여러분들이 조합 기능을 사용하시면 복잡한 형태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그리거나 다루시다 보면 오브젝트를 정렬하거나 배치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컨트롤 A 눌러서 키보드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울게요. 자, 먼저 정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정렬을 하기 위해서 타원을 사용해서 도형을 3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채우고 선택 툴 상태에서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라 그랬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3개의 물체를 만들었는데, 자, 이거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에 속성 패널을 보시게 되면 정렬이라고 있죠. 여기 점점점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 단추를 눌러보시면 옵션이 좀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제가 정렬 기준을 선택 항목의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선택 항목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 개의 물체를 한꺼번에 포함시키는 파랑색 가장자리 테두리가 보이죠? 자, 이 파랑색 가장자리 테두리를 기준으로 왼쪽의 정렬, 자, 명령 취소하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의 정렬, 명령 취소하고, 자, 위쪽에 정렬하라 그러면 윗줄이 다 맞아지죠. 자, 명령 취소. 자, 이번에는 정렬 기준을 선택 항목이 아니라 페이지의 정렬로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의 정렬 누르신 다음에 왼쪽 정렬하라 그랬더니 페이지의 왼쪽에 가죠. 오른쪽에 대봐라 그랬더니 페이지 오른쪽으로 오죠. 가운데 와봐라 그러면 가운데로 오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두 페이지 펼친면이다 보니까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가운데 놓고 싶다 그러면, 자, 기준을 스프레드의 정렬로 바꾸시고, 자, 다시 한번 가운데 정렬 누르시게 되면 보세요. 두 장의 페이지가 펼쳐진 가운데로 오게 되죠. 그래서 왼쪽은 스프레드의 왼쪽, 자, 오른쪽 정렬하라 그러면 스프레드의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 자주 쓰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격도 한번 맞춰볼게요. 물체를 자,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이 세 개의 간격을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기준은 선택 항목의 정렬로 바꾸시고 3개의 물체를 선택해서 자, 간격을 똑같이 맞추고 싶다고 자, 가로 분포 간격을 똑같이 맞출게요. 클릭하면 간격이 똑같이 맞춰지죠. 자, 세로 방향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 간격이 가까운 것도 있고 먼 것도 있어요. 하지만 3개를 한꺼번에 싹 선택해서 세로 방향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 분포 간격에 세로 방향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첫 번째 간격과 두 번째 간격이 똑같이 맞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 및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배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브젝트 3개를 겹쳐 놓게 되면 이 3개의 오브젝트는 먼저 그린 것은 밑에 깔리고 나중에 그린 것은 위에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쌓여있는 순서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바꾸는 것을 저희는 배치라고 합니다.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를 밑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 마우스 눌러보시면 배치라고 있는데 맨 뒤로 보내라 그러면 제일 밑으로 가는 거고, 뒤로 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한 칸 밑으로 가는 겁니다. 맨 뒤로 보내기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제일 밑으로 깔렸죠. 자, 이번엔 한 칸만 밑으로 보내볼게요. 마젠타 색깔의 원을 이 2개 원 사이에 끼워 놓고 싶어요. 그러면 배치해서 뒤로 보내기 하시면 사이에 끼죠. 위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녹색을 선택하고 배치에 가서 앞으로 가져오면 한 칸, 맨 앞으로 가져오면 제일 위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져오기 했더니 사이에 끼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물체의 쌓여있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걸 저희는 배치라고 합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지를 다시 한번 만들게요. 자, 문서는 닫으시고, 자, 가볍게 A4 문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2단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가셔서 여백 및 단 누르시고, 자, 저는 열의 개수를 2, 간격은 5로 잡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간단한 2단짜리 용지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 크게 배경 이미지를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자, 저희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 실행하시면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가져오기 실행하시고 제공되어진 소스에서 배경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열기. 자, 그런 다음에 자, 용지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하게 크기를 지정을 할게요. 자, 저는 배경으로 사용할 거라 좀 연하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속성 패널에서 보시면 불투명도를 4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간단한 레이아웃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프레임 도구로 자, 여기에 그림을 좀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제목을 좀 쓸게요. 자, 문자 도구로 자, 여기에다가 제가 매화축제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글자의 크기는 자, 드래그해서 블럭 지정하시고 글자의 크기도 좀 크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넘쳤으면 모서리 잡고 크기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서체도 좀 바꿔볼까요? 서체 목록을 클릭하셔서 굵은 글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화축제, 손글씨편.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텍스트를 집어넣을게요. 자, 문자도 고르시고 자, 텍스트는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왼쪽에다가는 문자 메뉴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해서 텍스트 채웠고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단에도 글자를 채울 건데 자, 이번에는 한글로 채워볼게요. 그래서 문자 메뉴에 가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한국어로. 자, 다음으로 너무 텍스트만 있으니까 밋밋해서 저희는 여기다가 이미지를 좀 집어넣을 건데 그냥 삼각형 이미지가 아니라 도형을 사용해서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나 프레임은 사용법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도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원 도구 선택하시고 자, 여기 동그랗게
자, 다음으로 다각형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각형 도구 고르시고 자, 클릭해서 저는 육각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다가 배치를 할게요. 크기 좀 조절하시고. 오늘 학습하신 내용 중에 펜 도구 안쪽에 보면 방향점 변환 도구가 있죠. 자, 이 방향점 변환 도구로 왼쪽에 있는 꼭지점을 찍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저희가 그림을 좀 불러와 볼게요. 자, 동그라미 선택하고 가져오기 컨트롤 D 하신 다음에 자, 매화 가져와 봤어요. 자, 근데 그림이 너무 크게 들어갔죠? 자, 그래서 자,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맞춤에 프레임에 내용 맞추기 하시면 자, 이렇게 그림이 들어오죠? 한 번 더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다각형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컨트롤 D. 자, 그런 다음에 자, 일러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열기 하시면 자, 그림 들어오죠? 자, 마찬가지로 그림이 너무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맞춤 사용해서 자, 오른 마우스 누르시고 프레임에 내용 맞추기 하면 자, 이렇게 그림이 들어오죠. 자, 똑같은 형태라고 그러면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위에 있는 타원을 선택해서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 자, 그런 다음에 가져오기 실행하시고 그림을 바꾸시면 되죠. 매실. 자, 그런데 자, 이 세 개의 도형을 선택하시고 정렬해서 자, 가운데 맞춤 하면 줄이 맞아지고 자, 세로 방향으로 간격도 맞춰라 하고 클릭하면 간격도 맞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하실 때 오브젝트 다루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레이아웃 하시는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그림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자, 왼편 상단에 있는 프레임 선택하고 가져오기 실행한 다음에 자, 여기 열매라고 하는 걸 가져와 볼게요. 열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크네요. 자,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맞춤에 프레임에 내용 맞추기.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레이아웃이 거의 다 나왔는데 자, 보시면 자, 이 도형들이 텍스트를 가리고 있어서 보기가 안 좋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텍스트 감싸기 기능을 주시면 됩니다. 자, 물체 선택하고 오른쪽 속성 패널 보시게 되면 텍스트 감싸기라고 있는데 이 텍스트 감싸기 중에서 세 번째 옵션 개체 모양 감싸기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오브젝트 형태대로 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개체 모양 감싸기 선택하시고 감싸기의 여백은 5mm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5mm 여백이 생기죠.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옵션 사용해서 5mm 정도 자, 여백을 주면 도형을 기준으로 텍스트들이 밀려서 일정한 형태를 만들죠. 자, 최종 확인은 저희가 미리 보기에서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미리 보기 확인은 W.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화 축제를 소개하는 간단한 홍보물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다시 편집 모드 W 누르시면 편집 상태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학습한 내용은 먼저 도형을 그리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도형에는 기본 도형이 있고 불규칙한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는 펜 툴을 사용하는 방법 알아봤죠. 자, 다음으로 여러 개의 도형을 겹쳐서 조합하는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도형들을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 쌓여있는 순서를 바꾸는 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레이아웃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들을 만들어서 레이아웃에 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학습하신 내용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